반갑습니다. 네, 저는 재건축 정상화위원회 일원으로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112동 주민 정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달 전만 해도 여기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게 돼서 조금 많이 긴장이 되고 오늘 진행하기 위해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미리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는 거짓이 없음을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받고 들어오신 그 회원 가입서와 연명분은 회원 가입 동의서는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개인정보 동의에 해당되고요. 연명분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인원을 모집을 했는지 그 부분을 외부적으로 좀 알리기 위한 부분을 사용될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입니다. 설명회는 총 이렇게 5가지 꼭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의 경과상, 우리 재건축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항들이 남아있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슈하고 문제점,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내용들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왜 그런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도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서울 쪽에서 재건축 관련 분쟁을 고문 담당해 주시고 계셔서 오늘 자리 좀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성부터 관련해서 많은 분들 그래서 얼마인데 분담금이 얼마 줄래? 그래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시고 저도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다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리고 관리처분이 나야 정확하게 나온다.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라는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경과사항입니다. 4월 27일 노트법 시행이 되면서 신탁사와 MOU를 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로 부르고 있죠. 거기서 MOU를 맺었죠. 한국토지신탁과. 그 다음에 토지지구 동의서 제출을 9월 27일, 작년 9월 27일 날 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동안 동의서를 제출하셔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선정이 되고 나서 12월 7일 날 신탁사에서 토지지구 선정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는지 저희는 풀배팅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스마트 배팅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이 설명회 자리에서 제자리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게 됐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오늘처럼 금호일 당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2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저희 주민들의 단톡방 400여 명이 모여 계시던 단톡방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발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뒤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저희가 이제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임시 총회를 열고 주민 여러분들 한 50분에서 한 60분 정도 모이셔가지고 의견을 들었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후 진행 일정은 실은 이렇게 길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주민대표단 선정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대표단을 선정을 하게 되면 조합 설립 절차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5명이 저희를 대표해서 앞으로 진행될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결정 사항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사람들로 대표단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잘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조합 분양원 신청, 관리 처분이 있는데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빨리 진행된다 싶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길래 지금도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왜 통합하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내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총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글자가 좀 짧으셔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리 합의서를 받았다는 내용은 아마 들으셨을 거고 직접 그걸 보시고 사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준이는 제자리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를 동의서를 진구하는 데 사용을 했고 선도지구 선정이 된 다음에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1월 21일 단톡방을 폭파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단톡방이 폭파되기 직전에 그 운영진의 카톡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운영진이라고 표시했고 제가 가려놨지만 실은 운영진에서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톡방을 폐쇄해야 된다고 먼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양 단지 모단지 이제 운영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네, 반복하는 게 다를 것 같다. 용단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저기 빨간색 부분 보이시나요? 신탁위원장의 뜻이 있다면 신탁으로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네, 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에서 신탁위원장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표현이 나옵니다. 저것 때문에 반복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을 할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그 지금 통합 재준위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리 합의서는 없었다라던가 제자리 합의서는 합의되지 않은 문서였다라던가 합의되지 않은 문서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도 없는데 우리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버티면 더 큰 혜택. 지금은 함께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운영위원들 안에 합의된 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 95% 올릴 수 있도록 다독이면서 가시도록 하죠. 그러면서 대표께서 이거를 이제 단톡방에 올려도 되냐, 소유주방에 공개해도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미도민 세대를 중심으로 사용해달라고 언급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합의서 인용하는데 합의서는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다고 신탁사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고 동의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고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계속 이렇게 주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이유는 진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이런 내용을 알고도 지금 통합재준이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네, 다시 그 페이지 돌아와 주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커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슈를 꼽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주민 동의 없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제주민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근데 빠른 건 좋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리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차에 있어서 빠르다고 해서 잘못된 절차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세 번째로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감사라고 자문위원이라고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표시에 보시면 지금 이 조직도는 2024년 9월 달에 캡처를 해놓은 그 운영진 조직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과 부사장께서는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 저희의 재건축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월 8일 설명회 때는 뭐라고 했죠? 경쟁업체 2개를 지명해가지고 입찰시켜서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발표해달라고 의뢰를 한 게 설 연휴를 띄고 3주 전입니다. 그리고 도시용역업체가 이 입찰이 샛별이나 다른 시범은 나라상토의 공기 입찰로 올라왔지만 저희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명 경쟁 입찰에서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분도 그때 계셨지만 실지명 경쟁 입찰에도 나라상토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슈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금 도시 기능 활성화라고 해서 추가 공공기업 오픈도라든지 이주대책 지원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 플래팅이라고 많이 현수막에서 보셨죠? 그 내용입니다. 동의서를 거둘 때
실은 전반적인 재건축 사업 진행과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선정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단지도 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급박하게 비밀리에 진행을 했었다 하더라도 발표, 평가, 심사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비밀 유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죠. 그럼 주민들에게 알려야죠.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실은 그것보다는 일주일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뒷부분에 있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번째 소유주 가반 동의식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지 않는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재건축 진행할 때 75% 도정법에 의거해서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고 75%의 주민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동별로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느립니다. 주민동의를 잘 안 하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주민동의 50% 그것도 면적과 상관없습니다. 주민 세대수로만 50%만 넘기면 동의가 얻어지면 신탁사에게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탁사에게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는 거면 저희 집, 저희 땅을 넘기는 겁니다. 신탁을 하는 거예요. 신탁을 한 그 이후부터는 재산권 행사를 하실 수 없어요. 신탁사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대신에 우리 주민들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동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신탁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노트법은 19조 이하 주민 과반, 토지 등 소유자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을 저희 양지마을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한양 5단지 1430세대, 금호한양 3단지 거의 한 840세대 정도 되거든요. 더하면 2400세대 정도 됩니다. 우리 양지마을 통틀어서 전세대가 4392세대 정도 됩니다. 그거의 반이 2100세대예요. 금호와 청구를 제외하고 한양 3단지, 5단지의 동의만 이루어져도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제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계속 시끄럽고 노이즈가 나니까 국토부에서 간담회를 하러 왔죠. 간담회를 하러 온다라는 내용은 통합재정위에서도 알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한다는 것은 그날 오전에 알렸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식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지만 저희 재정위에서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부랴부랴 1시간 전에 알게 돼서 참석을 하려고 했을 때 약간의 몸싸움과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다행히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달한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주민 대표단을 뽑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트법은 신탁 방식을 더 점수를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지들이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합 설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합 설립을 할 필요가 없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어야 되겠기에 그래서 주민대표단을 25명 이하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5명은 단지별로 인원 배분에 따라서 금호일 단지는 6명까지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 이슈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위의 인원 구성은 지금 저희의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는 인물들이 없습니다. 제자리를 지켜야 된다.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단톡방을 폭파하기까지 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을 그대로 그냥 추인하겠다. 라는 찬반 투표가 곧 있을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대표단을 우리 손으로 투표를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7번째, 단톡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왕따, 두리돌림 이런 부분들을 당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은 그걸 지켜보면서 뭐 재건축 뭐 이렇지 뭐 그래 이기는 편이 내 편 하고
신경 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차마 읽고 싶지는 않아서 단톡방에서 조리놀림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통합재준이 운영진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많이 힘들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게 동의서를 받느라 고생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이 자원봉사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호 1단지 주민들은 재준이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저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도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과연 재정재건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우리는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변호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